먼저 이 책의 핵심적인 주제는 유전자는 이기적이다라는 주장입니다. 도킨스는 생명체를 생존기계로 묘사합니다. 이 생존기계는 단순히 유전자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죠. 처음엔 생존기계는 화학적 전쟁과 분자적 충돌로부터 유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에 지나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복잡해지고 정교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동물과 식물로 진화하게 되었고, 이들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서로 경쟁하거나 협력하는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게 됩니다. 책의 처음 부분에서 등장하는 생존기계의 시작을 살펴보면 동물과 식물의 역할이 명확히 나뉩니다. 식물은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동물은 그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방식으로 생존해 왔다는 점이 인상 깊습니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여러 생명체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남고 진화해왔다는 사실은 우리가 흔히 아는 자연의 순리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도킨스가 제시하는 시각은 그저 단순히 생존 경쟁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동물과 식물이 유전자의 생존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는지, 그리고 그 행동이 어떻게 진화해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개체는 유전자의 군체라는 것입니다. 동식물, 그리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개별적인 유전자들의 집합체일 뿐이라는 그의 설명은 다소 충격적이죠. 우리는 개체로서 스스로를 하나의 독립적인 존재로 생각하지만 도킨스는 우리를 유전자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 만들어낸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도킨스의 주장은 우리가 개체로서의 자아를 완전히 부정하고 우리를 단지 유전자들의 생존 기계로 축소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킨스의 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수 있겠죠. 하지만 도킨스는 여기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기적이라는 개념을 단순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기적이라는 용어를 생존과 번식을 위한 본능적인 행위로 해석하며 이 개념을 더욱 깊이 있는 생물학적 의미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물의 행동이라는 부분을 보면 동물들이 빠르고 민첩하게 유전자의 생존을 위해 움직이는 방식이 설명됩니다. 여기서 도킨스는 동물의 움직임을 기계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며 동물들의 행동은 유전자의 생존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특히 근육의 움직임과 그 타이밍에 대해 설명하면서 동물의 행동이 단순히 반사적인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정교한 계산의 결과임을 나타냅니다. 이 부분에서 도킨스의 설명은 다소 기계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는 동물의 행동을 복잡한 기계 장치에 비유하며 마치 동물이 단순히 프로그램된 기계처럼 움직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명체의 행동이 유전자에 의해 어느 정도 통제된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러한 설명은 인간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무시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은 단순히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학습과 경험을 통해 스스로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킨스의 주장은 다소 일방적일 수 있습니다. 뉴런과 컴퓨터 부분에서는 생존기계의 신경계가 컴퓨터와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설명됩니다. 도킨스는 신경세포와 컴퓨터의 트랜지스터를 비교하며 생명체의 신경계가 얼마나 복잡한 정보 처리 시스템인지를 강조합니다. 그는 뉴런이 트랜지스터보다 훨씬 정교한 데이터 처리 장치라고 설명하며 뇌가 어떻게 세상을 인식하고 그 정보를 처리하는지를 상세하게 풀어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도킨스는 생명체의 신경계를 너무 기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신경계의 작동 원리는 기계적일 수 있지만 뇌는 단순한 컴퓨터와는 다릅니다. 인간의 뇌는 단순한 정보 처리 시스템을 넘어서 감정과 창의성 그리고 자아를 지니고 있습니다. 도킨스가 신경계를 설명할 때 이러한 인간적인 측면을 다소 간과한 것이 아쉽습니다. 특히 피드백에 관한 설명에서는 생명체의 행동이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조절된다고 말합니다. 와트 증기기관의 조속기를 예로 들며 동물들이 어떻게 자신이 바라는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행동을 조절하는지 설명하죠. 이런 설명은 생명체의 행동을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인간의 복잡한 감정과 동기, 그리고 선택의 자유를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도킨스는 생존기계라는 개념을 통해 유전자와 생명체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는 유전자가 생명체를 조종하는 인형사가 아니라 마치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프로그래머처럼 행동한다고 비유합니다. 유전자는 우리의 모든 행동을 직접 통제하지 않지만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규칙을 미리 설정해놓고 그에 따라 생명체가 스스로 행동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유전자는 예측한다라는 개념입니다. 도킨스는 유전자가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고 그에 맞춰 생존 기계를 조정한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북극곰의 유전자는 자신이 살 환경이 추울 것이라고 예측하고 두꺼운 털을 만들어 내는 식이죠. 이러한 설명은 유전자가 단순히 생물학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는 도박꾼처럼 행동한다는 도킨스의 시각을 잘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도킨스는 의식의 진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뇌가 세상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키면서 의식이 진화했다고 설명합니다. 인간의 뇌는 단순히 정보를 처리하는 기계가 아니라 스스로를 인식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그에 따라 행동을 조절하는 복잡한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도킨스는 인간의 자아와 의식을 단순히 유전자의 생존 도구로 축소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진화의 정점이라고 설명합니다.
결론적으로 이기적 유전자는 생명체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도킨스의 주장은 때로는 다소 기계적이고 냉혹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생명체의 복잡성과 진화를 설명하려는 진지한 시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유전자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